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쯤에서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이 고점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황, 금값은 경제 상황을 많이 탑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위기가 가깝다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제 위기 때 금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번부터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발 아시아 위기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이 지금 디플레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끔찍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냐? 일본보다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기 때문이죠. 왜냐면 중국은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꽤 오래 해왔고, 그러니까 중국의 침체가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질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과잉 생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왜 과잉 생산이 되냐?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잉여 생산이 나오게 되죠. 이 잉여 생산이 되는 것이 이제 과잉 생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장기화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중국도 디플레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부과하는 것도 중국이 과잉 생산을 수출로 극복하려는 걸 막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뭐 관세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뭐 철강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다. 왜냐면 중국산 자재가 싸게 들어오니까. 중국산 자재가 왜 싸게 뿌리느냐? 비싸게 팔면 더 좋은데. 역시 과잉 생산분을 처분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아니다 라고 하겠죠.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편의점에서 발주를 하는데 바나나 우유를 20개를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20박스를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과잉된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상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원래 행사에 없었던 1+1 행사 같은 걸 하면서 판다. 그럼 와가지고 물어보죠. 이거 과잉 발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사먹죠. 더 싸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내수 부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수출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내수 둔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로 쌓인 재고를 수출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니까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죠.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대충 지어도 하자가 많아도 사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자 있게 지은 거고 대충 지은 거고 무리하게 많이 지은 거죠. 그때는 막 보지도 않고 샀으니까. 그리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하자가 있는 것을 쉬쉬했던 거고, 지금은 집값이 이미 떨어지고 혹은 뭐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아니죠. 더 올라가기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집도 과잉 공급이 되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과잉 공급이 되니까 매물이 남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 남는 것을 어디다 수출할까? 근데 우리나라 기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규제 정책 쓰니까 한국인 수요들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외부로 자꾸 남는 것들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다.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출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수출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 뭐 있어요? 싸게 수출하기 위한 방법. 이거죠, 이거. 환율.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싸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N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위안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대비로 점점 더 저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일본이 유독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은 환율이 도와준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1분기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화가 저평가되니까 외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왔던 거다. 우리나라 성장률 그때 주도했던 것은 수출하고 건설업 두 가지가 다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율을 높여서 통화 가치를 낮춰서 외부에 싸게 팔고 있는 행동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중국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싸게 팔면 사람들이 중국 거 많이 사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하는 게 뭐예요? 관세를 왜 때리겠냐. 관세를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인데 관세가 25달러 붙었어요. 125달러에 살 수 있는 건데 4배로 올려서 100%로 해서 100달러를 붙여버린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25달러였던 게 200달러가 되죠. 그럼 안 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자 중국이 과잉 생산을 외부에 넘겨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는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자 미국에서도 관세 규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중국도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위기가 올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기 때마다 환율이 튀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냥 미국 다음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뺏고 싶어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어떻다? 페트로달러에 도전하고 있다.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니까 자꾸 중동 쪽도 건드는 거고 그러면은 기축통화 가장 핵심적인 기축통화가 현재는 달러인데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패권을 중국이 뺏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또 환율이 막 널뛰고 가치가 빨리 하락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를 낮추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튀지 않게 하는 방법. 위안화의 가치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 이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를 늘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량은 중국이 짱짱맨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2위 자리에서 3위 자리로 밀려날 정도로 지금 빠르게 팔아치우면서 보유량이 1조 달러 정도 줄였고 요걸 토대로 금을 사고 있죠. 근데 이 금을 사는 이유가 단지 그냥 페트로달러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금값이 막 폭등하고 무너졌을 때 과거를 막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근본이제를 놓으면서 화폐가치 하락이 가속화됐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고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왔죠. 오일 쇼크가 오고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페트로달러를 구축하면서 미국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누가 왔어요? 볼커가 왔죠. 그러면서 금리를 막 20%까지 올리고 겨우 물가를 잡았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본위제가 무너졌을 때의 미국처럼 지금 페트로달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현상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57개 중앙은행 중에서 11개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 모으는 이유로 무엇을 꼽았다? 금융위기 가능성을 꼽았다. 그러니까 중국만 금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사 보시면은 중국 외에도 금을 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인 금을 모으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원화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안전자산일 수 있겠죠. 근데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 보면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빠르게 무너졌었죠. 그러면은 현금마저도 그런 나라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요거를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언컨대 금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자산인 금을 왜 사모으느냐? 글로벌 금융위기에 재림을 예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금값이 튀었었고, 우리나라는 금값이 다 튄 뒤에 샀었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꾸 뭐 트라우마라서 금을 안 산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금 본위제로 돌아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금 본위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금 본위제는 이미 그 폐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금 본위제를 유지하려면은 그 나라는 당연히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미국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금 본위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그걸 모으는 건 맞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금을 안 모은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필 금융위기 때 금값이 튀었어요? 이걸 예상하고 금을 사고 있는 거죠, 각국에서. 근데 금값이 튀었는데 우리나라가 금값이 튀었네 하고 뒤늦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90톤의 금을 매입한 뒤에 금값이 폭락했다. 우리나라 금 100톤 중에서 90톤을 그때 산 거다. 그 이후 금을 추가로 매도하거나 매입하진 않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금을 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그것 때문이냐 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금 보유를 확대하는데 달러를 쓰게 되면은 환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쓸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2년간 환율 방어에 680억 달러를 썼고 저번에도 60억 달러 또 썼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용 외환 자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 금도 달러가 많아요.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은 환율 방어하는데도 달러를 쓰고 금을 사는데도 달러를 쓸 수 있죠. 그리고 1,300원대가 경제 위기 징조인데 지금은 1,300원대가 아니라 거의 한 1,350원 정도가 뉴 노멀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을 더 잡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가 부족한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달러도 달러인데 또 한 가지는 그거죠. 수출 외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환율을 의도적으로 안 낮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같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또 1,34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또 귀신같이 50원대까지 오르게 만들고,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러면 금을 안 모으고 있다는 소리는 경제 위기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기가 왔을 때 더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경고했던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니까 돈을 푸는 것 이해 간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니까 긴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냐. 통화량이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이거는 과잉해서 풀었다는 거죠. 과잉해서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은에서는 대정부 대출금이 3월에 크게 늘어난 것이 통화량 증가의 이유로 지적했다. 그렇다는 것은 대정부 대출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겠어요?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으니까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를 낮춰서 돈이 묶이지 않고 풀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금리 거의 없는 요구불 예금이나 이런 CMA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고 하죠. 왜 거기 다 들어가 있겠어요? 예금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돌아가요? 미국처럼 파멸적 소비라도 하냐? 아니죠. 뭐 어디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코인, 주식. 그렇게 자산 가치 방어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꼴이다. 그것도 정부에서 돈 풀어서 겨우겨우 막고 있는 거다. 특히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터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터질 날이 머지 않았고,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 중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값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위험자산에서 빼서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서 잘 구상을 하셔서 이 위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